주택임대사업자 의무 등록에 대해서 충전해 읽어줘봐. 네. 내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안 하면 0.2% 가산세 물어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과세 당국에서 쉽게 건드리지 못한 영역이 있다. 주택임대소득이다. 전월세를 받아 생활비로 쓰는 고령층이 많고 국민의 조세 저항이 커 그동안 기획재정부 세제실이 과세를 미뤄왔다. 하지만 2016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마지막으로 과세 유예 기간을 줬고 유예 기간이 끝난 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에 세금을 매기고 있다. 전월세를 받는다면 이제는 세금 문제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내년부터 가장 크게 변하는 제도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다. 상가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했던 반면 주택임대사업자는 그동안 가산세 부과 규정이 없어 사업자 등록 비율이 매우 낮았다. 주택임대사업자도 내년부터 사업자 등록을 안 하면 수입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내야 한다. 월세 100만원을 받는다면 연소득 1200만원의 0.2%인 24,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큰 금액이 아니어서인지 여전히 전월세를 받는 많은 고객들이 지금까지 사업자 등록을 안 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앞으로도 굳이 할 필요가 있냐고 물어본다. 그때마다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미등록 가산세 문제가 아니라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돼서다. 과거에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가 정부 부처별 산재돼 있었다. 국세청에서도 연말정산 월세 소득 공제 관련 자료 외에는 접근하기가 어려워 과세 대상을 선정해 세금을 매기기가 쉽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최근 국세청에서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 정보들을 모은 주택임대차 정보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에서는 임대차 계약 정보는 물론 주택 소유 정보와 자가 여부, 집값, 공실 여부 등이 나온다. 국세청이 특정 개인의 주택 임대 현황을 파악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세상이 됐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주택 임대 소득을 알아보려면 일단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홍길동이 소유한 부동산 목록부터 파악한다. 이후 전입신고 자료를 불러와 홍길동이 살고 있는 주택을 특정한다. 나머지 주택은 홍길동이 전월세를 놓은 임대주택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나머지 주택의 전입신고 자료와 건축물, 에너지, 사용 정보를 분석하면 임대소득까지 예측이 가능하다. 과세 체계 변화와 국세 행정 시스템 발전이라는 큰 흐름을 개인 납세자가 거스를 수는 없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새 제도 내에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네. 충전이가 글이 있는 실력이 많이 좋아졌네.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 연마하는 거. 근데 이게 다 들여다본다는 거잖아요. 오도 가도 못한다는 얘기네. 근데 저는 이게 마지막에 에너지까지 뭐 분석해서 사용 임대소득까지 이론적인 거지 뭐. 네. 한 사람을 저런 걸 어떻게 관리해? 그렇긴 하죠. 네. 이제 표적 수사를 할 때는 이제 가능하지. 네. 이 사람이 이제 걸렸어. 네. 그럼 걸리면 저걸로 이제 들여다보면. 입증 전에 이제 딱 검색해가지고 관련돼 있는 거 자료 정보 불러와서.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내가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작년에 이제 3월, 4월, 2월에 작년 2월 말에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김현민가? 네, 김현민. 해서 빨리 그 4월까지는 임대사업자를 내세요. 네. 그래야 혜택이 좋아요. 네. 라고 꼬셨지, 방송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우리의 방송이 임대사업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네. 얘기였고. 네. 그리고 작년 1월인가 재작년 1월에 나는 이왕 이제 이 정권하에서는 과세가 강화될 거니까 임대사업자를 이제 내야 되는 시점이다. 이건 선택이 아니다. 기억나요? 네네. 킹사나에서 내가 했어요. 했었지. 그때 말씀하셨어요. 1월에. 네. 1월에 하고 아마 김현미 장관이 그런 말을 했고 그래서 이제 4월 전에 임대사업자를 많이 냈지. 그 당시 우리 회원들이 자꾸 물었고 내라 이제는 이런 시점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 박원순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서울이 급등하기 시작하다가 7월인가가 갑자기
임대 사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폐지하자, 유예하자, 뭐 이러면서 그때 막 국민들이 분노해서 열이 받았었지 작년에 기억나? 네네. 그때 기억나?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임대 사업자 내라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내니까. 세제 혜택 안 준다 그러냐? 번복했죠. 그때. 그게 금년이야, 작년이야? 그게 작년이 시간이 네. 그랬는데 이제는 딱 봐봐 이제 임대사업자 안 내면 죽어 요렇게 이제 가잖아 봐봐 그러니까 이래서 강력한 기억력이 있으면 흐름을 예측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율곡이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거나 그때 시점에 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딱 실험을 딱 마치고 바로 다음날 일본군이 쳐들어왔잖아 그 다음 날이야? 거북선 다 만들고 훈련 다 마치고 이제 괜찮네 하고 딱 쉬니까 바로 다음날 일본군이 부산으로 들어왔어. 운빨 대박이다. 운빨도 있지만 지금 예측하는 사람 예측하는 거야. 네네.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또 옛날에 유명한 어떤 사람도 자기 친구가 그 어떤 성을 갖고 있는데 그 성한테 그랬대. 야 일본 놈 심상치 않으니까 너 군사 정비해. 그런데 그 말 듣고 정비해 한 원수가 있고 그래. 고을 원님. 현명하네. 그러니까 그때 시국에도 아는 사람 다 알아. 그와 마찬가지다 이게. 요것도 지금 내가 1월에 얘기했잖아 작년에. 앞으로 내야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 그 빨리 임대 내세요, 임대사업자 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말한 거는 달콤한 게 꼬실 거야. 진짜 우리 걱정해 주는 게 아니고 꼬시는 거야. 일로 와, 일로 와. 그러다가 이제 정말로 이번 금년 11월에 탁 터진 게 내년부터는 의무화야. 알았지? 돈 더 걷어야 돼 이거야. 정말로 내가 모르겠어. 다른 정권도 이랬는지 모르지만은 내가 볼 때는 이만한 정권 문재인 정권이 세금이 엄청나게 뜯어가는 거야. 막 20 몇 프로 30%씩 상승했어. 공시가격도 엄청나게 올랐잖아. 국고는 많이 늘었겠네. 그걸로 이제 나눠준다라고 해서 나눠주는데 그게 잘 사라지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게 아닌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걷어서 나눠주는 행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국가가 발전하지 않아요. 원칙적으로 일단은 내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도 등록을 의무화한다. 그러면 상가임대차는 기존에 의무화가 됐었대잖아요. 네. 그게 나오죠? 네. 그러면서 기존에도 그 미등록 가산세가 0.2%가 있었대요. 근데 이제 큰 돈은 아니지만은 이제 앞으로 점점점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